대한민국에는 지금 갑자기 역사 논쟁의 한창입니다. 역사 논쟁이라는 것은 딱히 사라진 적도 없이 늘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요즘 유독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역사 논쟁이라는 것은 비교적 최근에 생긴 겁니다. 김대중 이전만 해도 역사 논쟁은 없었어요. 위안부 문제가 처음 등장한 게 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참 시끄러웠던 건국절 논란도 마찬가지예요. 건국이 임시정부를 만든 1919년이냐 대한민국이 선포된 1948년이냐를 두고 싸우는데 막상 김대중이 1998년 8월 15일에 건국 50주년 경축사를 하면서 제2의 건국에 나서자고 선언한 바가 있고요. 1948년 8월 15일을 그냥 광복절이 아닌 건국기념일로 정하자고 명명한 바가 있습니다. 같은 해 10월 1일에 김대중은 건국 50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했고요. 건국 50주년 경축연도 벌였습니다. 1919년 임시정부를 만든 때가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개념은 이때는 진영을 막론하고 존재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노무현도 2003년과 2007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게 진영별로 갈라져서 싸우는 주제가 아니었다는 뜻이죠. 여담입니다만 앞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하자고 임시정부를 세웠는데 그날부터 건국이 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내가 변호사가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10년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됐는데 자기는 첫날부터 변호사 10년 차라고 주장하는 꼴입니다. 자기는 다짐을 10년 전에 했다고요. 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중학생 때 다짐했으니까 이번에 당선이 되면 나는 초선 의원이 아니라 12선 의원이다. 뭐 이런 주장과 같은 겁니다. 애 생일을 와이프랑 소개팅한 날부터 세는 꼴이죠.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이 역사 논쟁의 한가운데에서 빠지지 않는 이름이 바로 뉴라이트입니다. 이제 좌측 언론들은 역사뿐 아니라 자기들이 싫어하는 건 다 갖다 붙여서 그게 뉴라이트라고 주장하는 중이에요. 마치 음모론자들이 세상 모든 사건을 다 무슨 일루미나티 같은 류의 비밀 결사의 소행이라고 억지를 쓰듯이 뉴라이트도 점점 저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과연 뉴라이트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포의 비밀 극우 결사일까요? 일본과 결탁해서 제2의 일제강점기를 만들어내려는 어떤 미지의 매국노 집단일까요? 여러분이 뉴라이트를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 결과들은 거의 100% 좌측에서 만든 자료들인데 읽으면 읽을수록 더 혼란스러워지실 겁니다. 뉴라이트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여태까지 들어온 그런 집단이 전혀 아니고 심지어 실체조차 불분명해서 너도 나도 그저 제멋대로 그냥 떠들어대고만 있으니까요. 뉴라이트라는 것의 시작은 좌파, 그 중에서도 NL이라고 불리는 극렬 좌파, 민중해방, 민족해방 계열이라고 불리는 주체사상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종북 집단이었던 거예요. 이들이 대거 전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북한의 민주화를 추구하기 시작해요. 북한 민주화를 기치로 내걸었으니까 한국의 전통적 좌파 진영과는 척을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들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되기 전의 이명박 후보의 선거 조직이 됩니다. 북괴 정권의 붕괴를 위해서. 당시 우파 진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거 조직이라는 것이 딱히 없었어요. 좌측은 수십 년 전부터 그게 당연한 건데 우측은 그런 개념조차 없었으니까 이들은 선거판에서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을 만드는데 공헌해요. 그러니까 뉴라이트라는 것은 애초에 목표나 인적 구성이 역사관, 역사 논쟁 같은 것과는 관계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이들이 기존의 우파와 다르다, 주사파에서 넘어온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명명된 것이 바로 새로운 우파, 뉴라이트입니다. 이걸 언론에서 갖다 붙였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들이 스스로를 뉴라이트라고 명명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느 쪽이든 그게 바로 뉴라이트라는 그룹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뉴라이트라는 이름은 그 후로 그룹의 공식적인 명칭이 됩니다. 조직화된 단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연합을 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뉴라이트라는 그룹은 시작은 전향한 NL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 사람들만 속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각계각층의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자들, 원래 우측에 속했던 사람들 역시 모여서 같은 범주 안에 속하게 된 겁니다.
이걸 어떤 가입 서류를 제출하고 회원 카드를 받아가고 근로 계약을 맺고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런 식의 과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경계선은 모호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기존 우측에 속해 있었던 인사들의 과거 활동, 생각, 주장들이 함께 범주화가 된 겁니다. 기존의 영남, 우파, 지역적 구분이라는 카테고리에서 벗어나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곳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좌측이 점령하고 있었던 역사학의 주류의 반기를 들고 친실향적인 색채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기업인 출신 후보를 지지하고 있었으니까 친기업적인 성향을 보이고 이런 게 상대적으로 두드러져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의 평가입니다만 선거 조직이라는 한계 때문에 또 이념적으로 정반대의 그룹에서 넘어온 사람들끼리 동거를 하고 있다는 그 한계 때문에 뉴라이트는 이념 조직으로 성장해 가지는 못했어요. 선거 조직은 선거가 끝나면 구심점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념을 중심으로 모이고 그걸 발전시켜 나갔어야 되는데 이명박 대통령도 이념적 지향점이 그리 강했던 사람은 아니고요. 그래서 결국 뉴라이트라는 그룹은 이름만 남아있고 실체가 없는 집단이 됐습니다. 어찌 보면 사명을 다 한 거죠. 목적을 이룬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뉴라이트를 검색해 보시면 윤석열 정부에 뉴라이트 인물이 대거 들어갔다 하는 좌파 찌라시들의 성토를 볼 수 있습니다. 뉴라이트라는 조직이 치밀하게 자기 사람들을 여기저기 포진시킨 게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에 MB 계열 사람들, MB와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등용됐기 때문에 그 중에 뉴라이트라는 이름이 걸려있던 사람들이 있을 뿐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대통령의 지원 조직인 뉴라이트에 속해 있다가 15년쯤 뒤에 B라는 대통령 밑에서 수석으로 일을 하게 됐다. 그러면 그걸 뉴라이트의 부활, 뉴라이트가 B 정권을 잡아먹었다. A가 B 정권의 비선 실세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뉴라이트는 이름만 남아있는 과거의 선거 조직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부활시킨 것이 누구냐? 좌측 언론들, 좌측의 찌라시들입니다. 쟤들이 뉴라이트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말들을 보면 실체도 없는 뉴라이트를 가지고 망했네, 부활했네, 몰락했네, 분열했네, 자기네 마음대로 떠들고 있는 꼴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자기들이 싫어하는 모든 것에 뉴라이트라는 딱지를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는 뉴라이트 용어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뉴라이트다. 이런 헛소리를 아무렇게나 떠들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바로 얼마 전에 지금 역사 논쟁의 한가운데에 있는 광복회가 뉴라이트 구분법이라는 것을 정해서 내놨습니다. 그 9가지 구분법에는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 1948년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자, 일제강점기의 조선인 출신 한반도 거주민, 저는 이들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때 한반도에 살고 있었던 이들은 조선 국민도 아니고요. 조선은 망했으니까 한국 국민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하는 자, 그리고 그 외 뉴라이트에 동조하는 자, 이런 걸 뉴라이트라고 자기들끼리 정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사람이 이승만이고 심지어 초대 임시정부 수반도 이승만인데 이승만이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면 뉴라이트라니, 그러면 대한민국은 대체 누가 건국했다는 말인지 모르겠고요. 그냥 지들이 싫어하는 걸 다 갖다 박아서 이게 뉴라이트라고 선언한 꼴입니다. 좀 있으면 지하철에서 우더른께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자, 평소 행실이 나쁘고 얼굴이 못생긴 자, 이런 것들도 포함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혼란이 발생하는 겁니다. 현재 뉴라이트라고 저들에 의해서 정의되고 있는 사람들은 기존 뉴라이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뉴라이트를 찾아보면 전향한 NL 출신의 선거 조직이라고 나오는데, 근데 뉴라이트 구분법을 보면 그냥 우리 모두가 뉴라이트인 거예요. 역사를 팩트를 기반해서 바라보자고 하면 뉴라이트, 일제시대 통계나 자료 같은 거 갖고 오면 다 뉴라이트. 왜? 통계나 외신 기사는 저들의 주장이랑 반대거든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주창한다? 뉴라이트. 이승만이 건국했다고 말한다? 뉴라이트. 저들의 주장에 따르면 저도 뉴라이트고 여러분도 다 뉴라이트예요. 심지어 김대중과 노무현 1948년이 건국이라고 주장했었죠. 그것도 정부 공식 행사에서, 그것도 대통령으로서. 전부 다 뉴라이트 대통령인 겁니다.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심지어 좌측 진영에서는 이제 1998년에 건국 50주년 기념식도 했고 건국 기념일도 정했고 건국 50주년 축하연까지 했던 김대중이 1948년이 건국이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 말은 건국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다는 해괴망측한 소리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아무데나 막 뉴라이트 도장을 찍다 보니까 이제는 피하 구분도 안 되고 역사적 팩트도 부정해야 되고 실체도 없는 뉴라이트를 아무한테나 덮어씌워서 허공에 주먹질을 하는 상황인 거예요. 벽에 지가 귀신을 그려놓고는 그게 무섭다고, 그걸 쫓겠다고 엑소시즘을 하고 자빠진 꼴인 거죠. 이게 저들이 정의한 뉴라이트라는 것의 정체입니다. 실체도 없고 속해 있는 사람도 없고 애초에 뉴라이트라는 이름과도 아무 상관없는 것들. 그냥 아무데나 친일파 딱지를 붙이다가 이제는 그 단어가 너무 식상하고 너무 억지니까 자유시장 경제를 옹호하면 친일파다, 이따위 어거지가 자꾸 계속 튀어나오니까 지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새로 만들어낸 허수아비인 거죠. 어차피 지들끼리 떠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뉴라이트라는 것은 지들 외에는 아무도 관심 없는 낙인이에요. 우리가 관심 가져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누가 저를 뉴라이트라고 부르든가 올드라이트라고 부르든가 관심이 없습니다. 식민사관이고 해방사관이고 지들만의 구분법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근거가 있으면 믿고 근거가 없으면 안 믿습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 거고 일어나지 않은 일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조선이라는 썩어빠진 나라가 망했다는 사실, 왕이 나라를 팔아먹고 도망갔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죠. 좋든 싫든 일본에 조선이 병합되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린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조선인이 아니라 그 뒤에 이 땅에 건국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입니다. 조선이 망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뉴라이트라서가 아니라 실제로 조선이 망했기 때문이고, 일본이 조선을 집어삼켰다는 것은 내가 뉴라이트든 뉴레프트든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관계없이 그냥 역사적 사실일 뿐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제가 그걸 환영하거나 기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들은 그 사실을 인정을 못한다면서 그걸 인정하면 식민사관이라고 주장합니다. 식민사관이고 나발이고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났어요. 뻔히 벌어진 일에 대해서 돌이켜보고 반성하지는 못할 망정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정하는 것은 그저 멍청이들이 지저대는 소리일 뿐입니다. 이게 뉴라이트 논란의 본질이에요. 멍청이들이 지저대는 소리.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